안녕하세요. 양주정입니다. C 언어 메인 함수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C 언어 메인 함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이드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차이를 말씀을 해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아규먼트 개수, 값, 그걸 컨트롤을 해봤어요. 잘 쓰지는 않지만 환경 변수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잠깐 해드렸어요. 그건 많이는 쓰지는 않죠. 그 다음에 파라메터와 아규먼트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 처음 할 때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혼란스러워요. 특히 용어에서부터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값이 아규먼트예요. 그 넘겨져 오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인수, 인자는 아규먼트, 매개 변수는 파라메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어 혼동하지 마시고요. 혹시 자바나 파이썬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그래요. 같은 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멤버 함수를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땐 여기서는 그냥 함수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바로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코드 원 상태를 제가 남겨놨습니다. 메인 함수 개수와 그 값을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ccc -5 bb bb.c. 자, bb 인수가 하나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23, 456 이렇게 주면 인수가 3개고 0번째는 프로그램 이름인 bb, 1번째는 123, 2번째에는 456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해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리턴 제로. 리눅스에도 거의 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특히. 근데 리눅스에서는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저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명령을 내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CAL 하면 달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 데이트 하면 시간이 보이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후 했을 때 명령어가 똑바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령어가 똑바로 실행이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에러 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d 에러 났단 말이에요. 내가 똑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에러가 날 수도 있다니까요. 없으면은 내가 디렉토리가 없는 곳을 써주면 에러 나잖아요. 이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바로 이전에 방금 전에 실행한 값의 결과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수를 $, 물음표라고 그래요. 물음표. 이 쉘에서 앞에 달러가 붙어 있는 건 변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자, K는 100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K 값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변수예요. 자, A는 5,000 그러면 달러 $A 그러면 5,000을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B 이게 없어요. 그런데 특수 변수예요. 달러 물음표를 하면 바로 이전 명령어의 상태 종료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바로. 그래서 봐보세요. cd etc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태 종료 값이 0이에요. 다시 자, 내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습니다 라고 에러가 났죠. 그러면 상태 종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또 명령 없는 명령을 내렸어. 그런 명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왔죠. 그러면 보세요. 틀리죠? 이게 상태 종료 값이에요. 자, 쉘 프로그램을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리눅스 이 분야로 계속 시스템 관리 쪽으로 해 나가시다 보면 반드시 쉘 프로그램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자, 없는 디렉토리나 파일 이동을 하려고 그랬더니 에러가 났어요. 그 에러 코드는 1번. 그 다음에 명령어를 찾을 수 없는 거를 봤더니 127번 에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0부터 255까지 있어요. 이 상태 종료 값은. 그거는 이미 기본 값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쉘 프로그램, 쉘 그 환경 변수 안에 우리가 이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 이 비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있죠. 자, 이 명령을 내리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걸 호출하는 거예요. 요 명령어를 쓰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이 실행 파일이잖아요. bb라고 하면 요거의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bb를 누가 호출했어요? 이 쉘에서 호출했잖아요. 자, 이 쉘은 뭐냐면 배쉬라고 그래요. 배쉬는 명령어 해석기예요. 이 명령어 해석하는 애가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bb를 통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얘도 포인터예요. 근데 이 배시와 이 bb 사이에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스타트라고 그래요. 보통 스타트 또는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 S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계속 하셔서 인베디드 분야나 시스템 프로그램 쪽으로 계속 하게 되면 여기까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용 할 얘기는 좀 많지만 우리 수준에서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메인 함수를 누가 호출한다? 쉘이 호출한다. 사실은 배쉬 바깥에 운영체제가 있는 거죠. 더 깊은 쪽에 OS가 있고 그 OS 바깥에 쉘이 있고 이 쉘이 이 메인 함수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쉘과 메인 함수 사이에 뭐가 있다? 스타트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호출을 했죠. 그럼 얘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호출 당하는 거죠. 최초로. 지금까지는 메인 함수는 우리가 C언어 공부할 때 맨날 호출만 했었잖아요. 호출하는 함수였죠. 근데 이전에는 호출 당하는 함수, 피호출 함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상태 종료값이 뭔지 보세요. 0이죠, 0. 이 0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 0이 바로 어디서 왔냐?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50이라고 줘볼게요. 자, 50이라고 주면 저기 50이 전달이 될까요? 확인해보죠. 자, gcc-5 bb.c 자, bb 에코 달러 물음표 50이 전달되는 거 보이세요?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넘어올까요? 실행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 255라고 나왔어요. 0 붙어서 255 사이 값만 들어오는 겁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게 돌기 때문에 1바이트짜리가 돌기 때문에 255라고 나와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2를 전달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힌트는 줬어요. 라운드 로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해는 못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먼저 실행을 먼저 해야겠죠. BB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 출력을 해보면 254 거꾸로 하나씩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럼 여기다가 77을 입력을 해보죠. 77을 리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턴 값이 77이 전달이 되는지 자 컴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BB 300, 500, 800 자 3개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종료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77 나온다고요. 여기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아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랬죠? 이거를 받아가지고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제 쉘에서 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함수를 쉘에서 쓸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상태 종료 값에 따라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죠. 잠깐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쉘입니다. 이거는 a.sh라고 제가 간단하게 만들게요. 빈 밑에 대시 저 실행 파일이 bb죠. bb 그럼 이제 bb라고 이렇게 그냥 썼어요. 에코 bb 정상 실행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편집을 하는 게 빠르겠군요. 상태 종료 값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bb를 실행할 때 여기다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100, 500 이렇게 먹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게 실행이 되는지 해볼게요. a.sh였어요. 기억하십시오. change mode x a.sh 봐보세요. 넘어오죠. 인수는 아까 여기서 넘어가잖아요. 그대로 전달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sh 여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정상적이라면 보통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나서 정상인지 정상이지 않은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을 여기서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됐다 그러면 보세요. if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쉘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그냥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달러 물음표가 정상으로 실행됐으면 이거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0이면 저렇게 하고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0이 아니면 실패 이렇게 쓰죠.
0이면 이걸 뿌릴 거고 0이 아니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쉘 스크립트예요.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기만 하세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잠깐 해드릴게요. BB에 0이 들어가고 100과 500이 들어갔고요. 정상적이니까 이거는 에코가 이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패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정상적으로 해놓고 나서 자, A.sh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A.sh 실패라고 나왔네요. 왜 그랬죠? BB 에코 달러 물음표. 이걸 아직 컴파일을 새로 안 했군요. 77이니까 실패라고 나오죠. 77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컴파일을 다시 해줘야 bb.c 이걸 이제 컴파일을 다시 해줘야 저게 나오겠죠. 이제 0이 나오겠죠. 맞죠? 이제 0이죠. 그러면 a.sh 봐보세요. 이제 0이니까 이제 이게 나오겠죠. 이해됐으려나요? 좀 어렵나요? 0이니까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일부러 오류를 넣어볼까요? a.sh를 방금 전 명령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일부러 오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b라는 명령은 없잖아요. 그죠? 실패해도 상태 종료값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죠. 실패를 해도 상태 종료값 출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에러가 나도 출력을 하는 겁니다. a.sh 예, 실패했죠. 그 명령은 없잖아요. 그 실패했고 상태 종료값은 1이라고 나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특히 윈도우에서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거의 써먹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리턴 제로를 어디다 써먹어 도대체 메인에서. 참고로 C99부터는 여기 인티저라고 해도 여기 생략해도 돼요. 여기에 정수를 리턴하기 때문에 여기가 인티저인 거예요. 근데 요거 리턴 제로 생략해도 됩니다. 이거는. 자, 메인 함수에서 이 리턴 값이라고 하는 걸 누가 받아준다? 쉘이 받아준다. 조금 더 깊게 내려가 보면 운영체제가 받아준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계층적으로 보자면 맨 아래쪽에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쉘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타트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서 얘가 메인을 호출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깊게 공부를 하실 거면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까지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C언어 메인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메인 함수 앞에 인티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것까지도 이제 구분할 수 있었네요. 아시겠죠? 메인이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여기가 인티저면 이 뒤에 리턴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리턴 생략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근데 꼭 0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0을 리턴한다라는 건 정상 처리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정상 처리되었을 때 0을 리턴합니다. 0 아닌 값은 비정상 처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 프로그램까지 가보시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그럼 누가 받아서 처리한다? 명령어 해석기인 쉘이 이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그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혹시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C언어를 공부해 나갈 때 메인 함수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